피해 아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번호를 알아갔습니다. 그 애가 이제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피해자 엄마가 바로 그 번호를 차단한 상태로 아저씨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기 사진과 그런 사진을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미리 차단해 놓은 네.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피해 아동은 실제로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경우에 가해자의 의도는 아동 학대 고의가 있었고 하니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것도 항소심에서는 또 무죄도 선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동학대가 아동이 학대를 당해야 되는 건데 성희롱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동이 듣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얘의 입장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또 파기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내용을 못 보았다면 신고한 사람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었을 거고 부모님이 내용을 알았다면 피해자도 차단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만으로 도달했다고 보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입법 취지 등이 아마 고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사람에게 성희롱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거나 몰랐을 경우에는 미수로 처벌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좀 넓게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동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그런 거를 처벌을 해줘야지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저씨가 처음에 아동한테 접근한 것도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이 아저씨가 아무 죄가 없다고 또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좀 판례 추세 자체가 좀 이런 느낌이라는 게 드는 게 예전에 스토킹 판례에서도 차단한 경우에도 부재조정거나 목록이 남아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랑 좀 유사하게 본다고 하면 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메시지를 열었을 때 차단된 메시지에 또 따로 보관되어 있었으니까 아동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실제로 보려고 하면 또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차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평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차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해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차단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무죄를 받는다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부당하다.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네요.